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마음의 공부합시다의 별마음입니다. 오늘은 뒤에 어, PPT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진짜 생으로 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갔다는 건 제가 그걸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 이론이 제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내일 면접을 잘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슈퍼비전 모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헷갈려 하는 홀로웨이의 체계적 슈퍼비전 모델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입니다. 체계적 슈퍼비전 모델은 7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원은 슈퍼비전 관계고요. 그리고 슈퍼비전 기능과 슈퍼비전 과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25가지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고, 맥락적 요인들은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내담자, 그리고 기관. 이렇게 총 7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홀로웨이의 체계적 슈퍼비전 모델은 그림을 좀 생각하면, 표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돼요. 가운데의 슈퍼비전 관계가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지와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관계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힘과 관여도가 달라지는지를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숙 단계, 세 번째는 종결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에는 슈퍼바이지와 슈퍼바이저의 계약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는 되게 서로의 협력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이 체계적 슈퍼비전 모델에서는요. 그래서 서로가 기대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슈퍼비전에서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나누고 조율하는 단계를 이 초기 단계에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슈퍼바이저가 좀 더 역할에 치중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지는 조금 더 슈퍼바이저에게 의존하는 거나 뭐 의존도가 좀 높을 수 있고 힘의 그런 구조를 따지자면 슈퍼바이저에게 조금 더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존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숙 단계죠. 이제 슈퍼바이즈는 어느 정도 상담에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이 관계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는 슈퍼바이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또는 상담에서 일어나는 전이나 역전이에 관해서도 좀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상담에 대해서 자신감과 효능감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에서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인 종결 단계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지가 점점점 성장하고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되고 슈퍼비전 관계에서는 팀의 구조가 조금 변화하게 되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사실 그냥 관계하면, 관계가 핵심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홀로웨이가 다른 뭐 변화들의 변별 모델이나 또는 통합 발달 모델, IDM과는 뭐가 다른지가 조금 구분이 됐습니다. 슈퍼비전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비전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비전의 과제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비전의 과제는, 그러니까 슈퍼비전에서 우리가, 어, 일어나는 행동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음,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바이지가. 뭐가 있겠어요? 네, 상담 기술. 그다음 또 사례 개념화. 또 전문가로서의 역할. 네, 여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정서적인 자각. 네,
개인 내적으로 또는 대인 관계적으로 이 슈퍼바이즈가 정서적인 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예를 들면 불편해요, 아니면 뭐 안타까워요 하는 이런 부분들 이 상담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평가, 내 상담이 어떠했는지, 내가 또 상담과 슈퍼비전에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기 평가 부분까지 슈퍼비전의 과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슈퍼비전에서 기술, 상담 기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론적인 특성에 따른 기술이기도 하고, 아니면 보편적인 상담에서 하고 있는 경철, 경청, 뭐 요약, 반영, 또는 뭐 각자 이론에 따른 뭐 행동치료에서는 체계적 둔감화, DBT 기술에서 네 가지의 기술들을 하는 것, 뭐 고통감내 기술, 뭐 이런 등등, 또 마음 챙김 기술, 이렇게 보편적인 상담 기술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이론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도 과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린 또 뭐 해야 돼요? 사례 개념화. 자, 사례 개념화는 제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내담자를 이해하는 어떤 지도 같은 느낌인데요. 그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그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촉발 요인, 또 그 다음에 이론적 나는 어떤 렌즈로 이 내담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돼서 뭐 유발 요인이나 유질 요인이나, 그 다음에 보호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상담 목표, 그 다음에 상담의 구체적인 전략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내담자를 그동안 상담을 통해 받은 정보들을 통해 잘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사례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전문적 역할. 자,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이해한 게, 윤리사항하고 좀 관련된 것 같아요. 상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전문적 역할들을 있죠. 뭐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한다거나, 자기 개방을 어떤 식으로, 거의 이제 자기 개방을 좀 덜 해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사실은 윤리적 측면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한 걸 기록을 어떻게 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쓰고 하는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어떤 전문적 능력, 그러니까 상담 능력 말고 나머지의 전문적 능력 같은 것들, 윤리적 측면들에 대한 게 전문적 기능, 전문적 역할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식, 정서적 자각이죠. 정서적 자각. 그래서 내담자 안에서 느끼는, 관계 안에서 느끼는 전이와 역전이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슈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자신의 느낌과 사고와 생각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슈퍼바이지의 심리 내적, 그다음에 대인 관계적에선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인식하는 게 자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자기 평가예요. 슈퍼바이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의 어떤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생각하면 제가 상담을 처음 배웠을 때는 되게 잘한 사례를 들고 갔어요. 워낙 다 엉망이어서 되게 잘한 사례 가서 약간 개방을 좀 일부만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제가 상담한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슈퍼비전 관계에서 저의 기꺼이 단점들, 제가 항상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전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슈퍼비전 관계 안에서 막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평가와 관련된 항목이죠. 그런 다음 이제 슈퍼비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슈퍼비전의 기능은 슈퍼바이저의 역할하고 좀 비슷해요. 슈퍼바이저의 역할. 그럼 우리는 그동안 버나드의 변별 모델에서는 세 가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뭐, 상담자, 교육자, 자문가였는데, 그러면 이 홀로웨이에선 이 세 가지에 나머지 두 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 평가자. 네, 점검하고 평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델링. 네, 모델링 하는 사람. 어, 그리고 상담자하고 비슷한 역할은 지지자입니다. 지지, 공감적 경청, 그러니까 이건 상담자 역할과 같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홀로웨이의 용어로 해볼게요. 평가자, 점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면서 조언하는 사람. 세 번째, 모델링 보여주는 사람. 네 번째, 뭐였죠? 자문하는 사람, 컨설팅하는 사람. 다섯 번째, 지지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 과제 아까 다섯 개 있었죠.
과제에 따라서 기능 5개와 연합을 하면 5, 5, 25, 25개의 과정이 있을 수 있더라, 상담에서는. 그런데 매번 25개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슈퍼바이지의 아까 슈퍼비전 관계를 살펴봤죠? 슈퍼비전 관계에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초기, 초기가 아니고 아까 뭐였지, 이름이? 초기 발달. 발달, 성숙, 종결이니까 이 단계에 따라서 좀 더 써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게 약간 체계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초기에는 내담자가 좀, 슈퍼바이저가 좀 불안도 높고 기술도 미숙한 경우가 많으니까, 슈퍼바이저의 기능에서 주로 기능이래. 슈퍼비전의 과제에서 주로 상담 기술이나 사례 개념화 같은 거에 또는 전문적 역할 같은 거에 좀 초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어, 슈퍼바이저의 기능인 역할에서 교사, 아까 평가 기능이 일단 들어가실 때 얘가 상담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모델링도 보여줍니다. 요 정도가 초기,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성숙 단계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성숙 단계에서도 내가 잘 모르는 상담 기술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선 사례 개념화를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초기 그 발달 단계에선 지지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상담가로서. 뭐 여기 성숙 단계에서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문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 상황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성숙 말고 종결 단계에서의 슈퍼바이지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좀 더 독립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더 뭐 모델링이나 자문 또는 지지하는 이런 상담자의 역할들이 좀 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때의 이제 슈퍼바이지인 종결 단계 상담자는 정서적 자각을 예전보다 좀 더 잘할 수도 있겠고, 자기 평가도 좀 잘할 수 있고, 이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 슈퍼바이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슈퍼비전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러면서 이제 양날개 맥락적 요인을 막 고려해야 돼. 맥락적 요인이 뭐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제가 등장했잖아요. 등장하지 않은 거 하나 있겠네요. 일단,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내담자, 기관. 이 상담자, 슈퍼바이즈인 상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여기에 기관에 들어가는 건 내담자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군, 여기 내담자 군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어떤 직장인 만약에 기업 상담이야. 그러면 기업 상담에 오는 내담자군의 특성 아니면 청소년 학교 상담이야. 그럼 그 내담자군의 특성이 기관 요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조직의 구조와 분위기, 아까 학교나 뭐 기관이나 사설센터나 공공기관에 따라 분위기 완전 다르겠죠. 그런 기관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는 어떤 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뭐 이런 학회들에 대한 윤리적 지침 같은 것도 기관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기관 요인들을 고려해서 아까 슈퍼비전 기능과 슈퍼비전 과제를 해서 슈퍼비전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죠. 내가 학교 상담이어서 기업 상담이어서 6회기밖에 안 하는 단기 세팅일 때 정신 역동으로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슈퍼바이지가 슈퍼비전을 하려고 한다면 슈퍼바이저가 평가의 기능을 발휘해서 워워 우리는 단기 세팅이기 때문에 정신 역동은 맞지 않아요 하면서 가르칠 수 있겠죠. 단기 세팅에서는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뭐 인지행동 치료나 현실 치료나 해결 중심 치료 같은 것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를 볼게요. 슈퍼바이저도 맥락적 요인은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전문가로서의 경험, 내가 이제 슈퍼바이저인 내가 상담자로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슈퍼비전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전문가 경험과, 두 번째, 슈퍼비전에서의 역할을 나는 어떤 걸 좀 맡고 싶은가. 아까 5가지의 과제가 기능이 있긴 했지만 그중에서 나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상담의 이론성, 경향성. 나는 이런 이론을 좀 선호해. 이런 이론을 주로 훈련받고 했어. 충분히 있겠죠. 예를 들면 저도 통합적 모델을 지향하지만 제일 훈련을 많이 받은 건 해결 중심이고, 그 다음으로 정서에 관련돼서 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애착과 정서.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아는 것들이 필요하고, 문화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 뭐 예를 들면 나는 한국에서 되게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한국에 있었지만 제3세계 아이들처럼 외국에 어렸을 때부터 살다 와서 대학원까지 다 미국에서 나왔어. 막 이렇게 했으면 되게 한국 사람인 슈퍼바이저지만 되게 미국 사람 같은 해외의 어떤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또는 뭐 종교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문화적 특성이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표현,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맥락적 요인이 이제 슈퍼바이지를 알아볼게요. 슈퍼바이지의 맥락적 요인도 슈퍼바이저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상담 경험. 이제 슈퍼비전을 안 했으니까 상담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내가 뭐 몇 사례를 좀 했는지, 아니면 몇 년 정도 했는지, 뭐 이런 슈퍼비전 경험, 아니면 주요 대상들은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내 이론적 경향성은 뭔지, 나는 이런 이론을 좋아하고 주로 훈련받았어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학습 요구와 학습 양식, 학습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 막 좋아해. 책을 막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책 막 요약을 스스로 하면서, 아, 이게 내 지식이야.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돼. 사례로 준비해봐야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도 조율할 수 있다. 상담 슈퍼비전 관계 안에서 충분히 이런 기능과 과제들을 좀 조율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문화적 특성.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문화적 특성과 자기 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맥락적 요인인 내담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내담자의 특성. 뭐 이건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 내담자의 특성을 알아야죠. 뭐 자기애적 특성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약간 애착 손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 내향적인 스타일, 호소 문제에 따라서도 막 다르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특성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확인된 문제. 이 사람이 증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인지, 정서, 행동, 대인관계적 특성은 뭐야? 그리고 심리평가 결과 어떤 진단적을, 어떤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나? 그런 거. 그리고 상담사와 내담자 안에서 이 안에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가? 라포가 잘 형성됐는지, 덜 형성됐는지, 뭐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역전이가 이루고 있는지, 이 관계를 좀 볼 수 있다. 신뢰를 보일 수도 있고 아직 덜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하죠. 왜냐면 상담 관계가 초반이면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라포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미 막 1년 정도 진행한 사례야. 그러면 충분히 이런 서로에 대한 작업 동맹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역동적인 걸 다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맥락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잘 고려한 다음 슈퍼비전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홀로웨이의 체계적 슈퍼비전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약간 실금일금 보긴 했지만 제가 지금 이해한 반대로 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홀로웨이의 체계적 슈퍼비전 모델 SAS는 총 7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슈퍼비전 관계는 핵심 요인으로 슈퍼비전 관계는 힘과 관여로 결정되며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달 단계,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나눠져 있고 이때에 따라 힘이나 관여도의 차이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슈퍼비전 기능과 슈퍼비전 과제가 있는데 이 2가지가 각각 5개씩 있는데 이 5가지가 이렇게 연합돼서 슈퍼비전 안에서 25개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맥락적 요인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기관, 그다음에 내담자. 그래서 슈퍼비전 관계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맥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슈퍼바이저는 다섯 가지 요소, 슈퍼바이지도 다섯 가지 요소, 내담자는 세 가지, 그다음에 기관도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슈퍼비전 과제의 과제 다섯 가지, 상담 기술, 사례 개념화, 그다음에 전문적 역할, 그다음에 정서적 자각, 자기평가. 했죠? 그다음에 슈퍼비전의 기능은 슈퍼바이저의 역할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죠? 평가하기, 가르치기, 모델링, 자문하기, 마지막으로 지지하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영상은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